안녕하세요. 함경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란 보지 않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마치 그림자 놀이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 두 손으로 비둘기를 만들거나 또는 어떤 사과나 공의 형태가 햇빛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지고 위치도 달라지고, 그래서 결국 그거를 사과였는지 공이었는지 추측하기 어려운 거. 마치 어렸을 때 읽었던 책에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린 그림이 모자처럼 그려져 있던 것들.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란 그런 사회적인 집단적 어떤 의식이나 믿음, 가치 이런 것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존재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며, 그리고 오히려 그 실체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한 10여 년 전 대문 밑으로 들어온 삐라를 발견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봤던 그 삐라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놀라웠고, 그러면서 이 삐라처럼 저도 어떤 저만의 방식의 삐라를 보내서 북한의 그 임의의 누군가에게 저의 이것을 받았던 그 느낌, 또는 이 삐라에 담긴 저의 어떤 예술적 삐라겠죠. 삐라에 담긴 저의 어떤 메시지나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을 이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자수 작업을 구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중간자를 구하고 제 이미지나 텍스트를 만들어서 존재하지 않는 길, 불가능의 길을 정주행하고 그곳에 다다르고 다시 작품이 제작되어서 반대의 경우로 돌아왔죠. 산 위에 올라서 제가 야호하고 외치면 바로 그 메아리를 듣게 되죠. 그러나 이 자연의 동그란 공장 같은 소리가 공장 같은 곳에서 소리가 바운싱 돼서 제게 바로 들리는 것처럼 이 제 작품은 제게 그렇게 빨리 돌아오진 않았어요. 이 새로운 세상의 공장은 너무나 뾰족뾰족하거나 굽이굽이 접혀져 있거나 알 수 없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공장이라, 그곳에서 제 그림과 제 이미지와 메시지들이 어떤 식으로 변형을 일으키고 또 어떤 식으로 돌아서 제게 돌아오고, 그 돌아오는 과정도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길을 통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아주 당연히 아주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했고, 불안에 떨었던 적도 많고 그랬었던 작업입니다. 이 자수 작업들을 전시했을 때 저는 이 판톰 풋스텝이라는 유령의 발자국이라는 제목을 졌는데요.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다층적인 의미들을 함축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념의 붕괴 또는 탈이데올로기 시대에 아직도 우리는 그 이념의 그늘에서 계속 지속되는 그 긴장감과 그런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충돌이나 분절 또는 왜곡들, 이런 모습들이 유령의 발자국일 수도 있고, 또 이 작업들이 어떤 모르는 길, 그리고 새로운 길, 우연의 길을 통과해서 북의 장인들의 손에 다다르기까지의 여정, 그런 불완전한 그런
그 과정 이런 것 또한 유령의 발자국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자본, 이것도 역시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 텍스트 속에 담긴 어떤 새로운 단어, 그리고 서브컬처의 단면들, 이런 것들이 또는 이 추상적인 어떤 형상이나 색깔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다르고, 이 사람들이 상상의 나래를 펴고 어떤 이미지의 알레고리를 풀어나가고, 그래서 어떤 식의 상상의 방향성도 생기고 어떤 변화를 겪고 수행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겪었을 텐데, 가끔은 이런 그 신조어들이나 뭐 어떤 서컬처의 단면들 때문에 이것들이 그 은연중에 번져나가는 어떤 그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마치 어떤 씨앗이 어딘가에 바람에 날려 고착이 되어서 새로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그것도 유령의 발자국처럼 느껴졌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불안정하고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어떤 이 모든 과정을 뚫고 제한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물리적인 제한이나 어떤 거리감, 이데올로기를 뚫고서 소통을 하고자 하고 예술적인 어떤 그 대화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시대를 기록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예술가로서 어떤 표현을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그 인고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집착, 예술가의 집착 역시 그 판톰 풋스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작업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예전에 그 아리랑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카드 섹션인데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의 어린이들이 카드를 들고 이제 프로파간다적인 어떤 글과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거였죠. 어느 날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카메라 렌즈가 그 소년의 한 소년의 얼굴로 줌인을 했어요. 그 소년은 자기가 갖고 있던 컬러 차트 그 옆으로 얼굴을 이렇게 빼내고 앞에 있는 그 인스트럭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바로 재빨리 그 뒤로 숨었는데, 그 순간은 정말 놀라운 그 순간이었어요. 이 소년은 그가 구성했던 전체 이미지였던 거대한 총의 한 픽셀이 되는 순간이었고, 그 순간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처럼 그 카드 뒤에 숨어져 있는 어떤 존재, 그 소년처럼 제 작품의 어떤 이 한 땀 한 땀의 그 실 뒤에 숨어져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존재, 그 존재들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한마디로 메모리얼라이즈 시키면서 다시 이 실이 되어 외부의 세상에 나와서 모르는 그 세상과의 조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남한과 북한의 어떤 두 예술가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어떤 이 시대적인 세계사, 그다음에 우리의 역사, 분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샹들리에 프로젝트를 기획했을 때는 그 세계의 열강들, 그 세계사를 써나가고 있는 어떤 열강들, 그 열강들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위시하여 그런 나라들, 우리의 분단을 결정을 했던 그런 회담, 이런 곳에서 그런 도시들에서 이 어떤 제국주의의 상징 같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이 화려한 샹들리에, 이 샹들리에가
뭐 흔들리거나 땅에 추락돼 있거나 이런 어떤 이념적인 붕괴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런 샹들리에가 그런 도시들의 그 동시에 걸려져 있을 때 이 이야기들이 당신이 보는 거는 샹들리에이지만 그 뒤에 이야기 왜 이런 작업을 하게 됐으며 이 남한의 작가와 북한의 그 자수 예술가들이 과연 무엇을 그 보여주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가 뭐 그런 그 샹들리에를 통한 어떤 인비저블한 매핑을 구성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SMS 시리즈인데요. 샌딩 메시지 서비스라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작업인데 이 어떤 텍스트들을 그 추상적인 형태 안에 그 카모플라주처럼 숨겨서 보냈었던 작업이고 그 점, 선, 뭐 컬러, 동그라미, 세모 이런 어떤 추상적이고 미술에 있어서 굉장히 근원적인 어떤 것들이 저쪽에서는 거부되어지고 사용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텍스트조차도 어떤 추상적인 형태의 이미지로서 그 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야기도 전달을 하지만 어떤 이미지도 새롭게 발견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이 새로운 형태들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이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Are you lonely too? 당신도 외롭습니까? 그다음에 Greed is good. 뭐 탐욕은 좋은 것이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암흑이에요. 그다음에 그들의 그 아량 그 카드 섹션에서 나왔던 뭐 밝게 웃자 이런 슬로건들 그다음에 뭐 Money never sleeps 뭐 이런 그 메시지들을 일종의 메시지들을 여기다 담았었어요. 뭐 imagine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뭐 최근 작업들도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저는 작업실을 그 하나의 작업실을 갖고서 여러 작업을 다 같이 올인원으로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그건 꿈이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프로젝트에 맞는 그 스토리지와 작업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보이는 작업은 뮤지엄 디스플레이라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은 이제 다른 장소에 스토리지의 박스 안에 잘 정리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그 설치 뷰였는데 이건 여기는 이제 그 비엔나에 있는 루드빅 미술관 에서 전시를 했었던 전경이고요. 이 작업은 제가 유수의 그 미술관, 박물관들을 다녀봤을 때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보통 이제 그 고대 섹션부터 보는데 그때 너무나 그 아우라에 제가 그 스펙타클함에 이제 경이로움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느낀 게 정말 많이도 훔쳤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이 거대 권력은 늘 이런 것들을 약탈을 통해서 그 새로운 더한 권력을 갖게 되고 부도 창출하고 심지어 문화적 우월감을 갖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지역을 그 문화적 선진국을 다시 이런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어떤 여행의 의미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 꼭 그곳에 방문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아이러니했고 그래서 이 정말 아무런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개인의 어떤 차원에서 이런 권력을 이런 그 욕망 또는 이러한 행동을 똑같이 모방해보자. 그 간극은 무엇일까? 간극이 보여지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서 다른 매체가 아니라 그 훔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디스플레이스먼트 하는 거, 탈장소화 시키는 거, 그 다음에 미술, 그 박물관, 뮤지엄 디스플레이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모방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간 그 호텔이나 뮤지엄, 카페테리아 등지에서 그 찻잔이나 에스프레소 컵이나 뭐 스푼이나 이런 그런 작은 물건들을 훔쳐왔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래서 어떤 스틸링을 모방을 했다면 그다음에 제가 뭐 파리의 프랑스의 어느 미술관 카페테리아에서 뭐 찻잔을 훔쳐서 다시 이거를 베를린의 어디 장소에서 가서
바꿔치기 한다던가 또는 미국의 어디 하와이의 어떤 호텔에 그 후추통을 갖고 다시 뭐 아시아의 또는 런던의 어디 장소에서 이걸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무라노나 그런 곳에 레스토랑에 그 무라노 유리로 만들어진 컵들이 있는 건 역사, 지리, 뭐 인류학적인 많은 이유가 있고 맥락이 있을 텐데 이 맥락을 다 차치하고 끊어버리고 그 어떤 욕망을 갖고 다른 곳에 옮겨놓고 되게 그 세큐리티를 강화하고 방탄 유리 속에 이 물건을 놓고 그래서 그것을 또 모방을 해서 저는 뮤지엄 디스플레이라고 이런 비트린 안에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져온 물건들을 다 진열을 해서 다시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이 물건들을 갖고 그 정모라 사진을 제가 또 작업을 했는데 그거 역시 어떤 스틸 라이프 그 어떤 욕망 때문에 그 이국적 물건들을 갖고서 회화적인 재현을 해본다든가 이런 뭐 더치 페인팅이나 또는 바니타스의 어떤 바니타스 페인팅이나 이런 것들을 모방하기 위해서 이 물건들을 갖고 그 스틸 라이프 STILL을 STEAL 이래서 뭐 스틸 라이프 시리즈로 바꿔서 사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욕망과 마치라는 그 제목을 갖고 이제 뭐 예전에 한국에서는 아트선제나 국립미술관에서도 전시를 했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비엔나의 전경이었어요. 그래서 뭐 대략 제가 그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두 작업 프로젝트의 결과물 저건 사진이었지만 그 보여드리게 됐네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